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63세 김기범입니다. 저는 평생을 자녀 교육과 가족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나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허전함과 혼란스러움이 가득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고 제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 되묻게 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그마한 사업을 운영하며 가족을 책임져 왔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어린 시절,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아쉬움이 늘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엔 반드시 자녀들에게 제가 누리지 못한 배움과 기회를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던 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미국 유학을 보낸 것입니다. 교육 환경도 좋고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아내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사업이 바빠서 자주 가족 곁에 있을 수 없었기에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가서 그들의 유학 생활을 책임져 주길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망설였지만 결국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결단이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가족은 모두 설렘과 긴장감 속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학교에서 새 친구를 사귈 생각에 신나 있었고, 아내도 아이들을 위해 새 환경에 적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 한편으로 미안함이 컸습니다. 제가 일을 핑계로 직접 함께 가지 못한다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선택이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결정이라 믿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미국으로 떠난 뒤 제 삶은 전보다 훨씬 더 바빠졌습니다.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에 몰두해야 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피로가 싹 가셨습니다. 제가 보낸 돈으로 아이들이 미국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학교에서 성적도 잘 유지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참 뿌듯했습니다. 딸아이는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아들은 로스쿨에 진학해 법조인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모든 고생이 다보람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는 가끔 통화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아이들이 정말 잘 크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런 말을 전하며 아내를 격려했지만 통화가 끝난 뒤에는 마음 한구석이 쌓였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볼 겨를 없이 다시 일에 매달리곤 했습니다. 이제 돌아보면 그 순간들은 제가 좀 더 신경 써야 했던 시간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낯선 나라에서 아이들을 챙기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저는 그저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제게 큰 위로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가족이 제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기분입니다. 지금 제게 닥친 상황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제가 알던 가정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아직도 믿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제 진심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온 제 삶이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댓글로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지만 점점 사업이 안정되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 목표는 하나로 명확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특히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던 해 저는 그토록 바라던 유학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미국으로 동행해 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내에게는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아이 둘을 돌보며 생활을 꾸려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쉽게 상상이 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는 솔직히 아내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도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사업을 키우기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쌓여가는 고지서와 아이들의 학비 청구서는 저를 잠시도 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내와의 통화에서 듣는 아이들의 밝은 소식은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딸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이고, 우리 딸 잘했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잘 돌봐줘서 애들이 잘 크는 거야. 저는 늘 그렇게 말하며 아내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화에서 느껴지는 아내의 목소리는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피곤한 기색도 있고 간혹 답답함이 묻어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게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고생이 많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요. 여보, 조금만 더 힘내. 애들만 잘 크면 우리도 좀 쉬는 날이 올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며 아내를 다독였지만 이제 돌아보면 그 말조차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었고 저는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차차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밤낮 없이 달려왔던 일도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했던 일들을 직원들에게 맡기고 저도 더는 매일같이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에는 새로운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되찾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늘 아내를 혼자 두고 살아왔다는 미안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고 싶어도 그럴 시간이 없었고 아내는 언제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당신이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같이 하자. 저는 속으로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 아내에게는 그런 얘기를 직접 말로 전한 적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가득했습니다. 저는 가끔 아내와 전화 통화를 하며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늘 간단한 대답으로 끝내곤 했습니다. 여보, 애들 졸업하면 이제 우리 여행도 가고 한국 돌아와서 같이 지내자. 한국에 오면 여기가 더 편할 거야. 하지만 아내는 조용히 대답하곤 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바빠. 그럴 때면 저는 아내가 미국 생활에 익숙해졌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바쁘다는 말을 들으니 아내도 여전히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이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도 고생 많이 했으니 좀 쉬자. 내가 사업도 다 정리했으니 우리도 여행도 다니고 좋은 시간 보내자.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말했지만 아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난 아직 잘 모르겠어. 지금 미국 생활이 편하고 애들도 아직 여기에 있으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 한구석이 차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왜 이렇게 망설이는 걸까?
아이들은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아내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은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으로 돌아오면 당신도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볼 수 있잖아. 내가 당신 좋아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게.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면서도 딱딱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지금은 여기서 지내는 게 더 나아. 그 말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계획할 생각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따로 사는 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아? 이제는 당신도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야지. 당신 혼자 외롭게 있으면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저는 솔직한 마음을 담아 말했지만 아내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태도는 저를 점점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정말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하면 여기가 편해.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단지 상황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망설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저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그냥 나는 이제 여기가 더 좋아.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더 편해. 그 말은 제게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평생을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제가 결국 아내에게는 편안한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제 노력이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나 싶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제 인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담담한 태도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내의 말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게 더 좋아. 그 말 속에는 제가 함께할 자리가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제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은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족의 마음을 읽지 못했던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로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일까요? 아내의 냉랭한 반응이 제게는 너무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아내는 제게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훌륭히 키워내며 낯선 미국 땅에서 모든 걸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업에 집중하느라 아내가 겪었을 외로움과 고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을 온전히 느끼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내에게 미안한 만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온전히 저만의 생각이었나 봅니다. 여보, 난 그냥 여기서 계속 지내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혼자 사는 게 더 편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무심코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채 다시 물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니.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제야 같이 쉬고 좋은 시간 보내야 할 때인데 왜 그런 말을 해? 아내는 한숨을 쉬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그래. 여기서의 생활이 더 익숙하고 내 마음도 그게 편해. 우리 이제 그냥 이혼하자. 이혼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저 순간적인 감정일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쉽게. 우리가 어떤 세월을 함께 보냈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면 무슨 불만이 있는 거야? 저는 급하게 말을 쏟아냈지만 아내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건 없어. 그런데 우리가 부부로서 같이 산다고 느낀 적이 언제였는지 생각해봐. 당신은 항상 바빴고 난 혼자였어. 지금은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고 그게 더 좋아. 아내의 말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혼란스러움이 섞인 마음으로 아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당신 외롭게 한 건 알아.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당신과 시간을 보내겠다는 거잖아. 당신이 힘들었던 건 미안하지만 이혼은 아니지.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러나 아내는 고개를 젓는 것 같은 기운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야. 당신은 나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나는 그게 외로웠어. 이제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낸다 해도 난 이미 지쳤어. 그러니까 더 이상 붙잡지 말아줘. 아내의 단호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은 내 노력과 희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얘가 평생을 당신과 아이들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게 다 쓸모없는 일이었다는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고 아내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건 당신의 방식이었지. 내가 원했던 건 다른 거였어. 같이 있는 시간, 서로를 이해하는 대화, 그런 게 나에겐 더 중요했어.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기대하면서 살았는데 이젠 그냥 포기하고 싶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제가 아내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했을까? 제 방식대로만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것이 정말 옳았던 걸까? 하지만 억울함과 혼란스러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아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제가 아내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아내와의 평화로운 노년이었지만 아내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다는 말을 했을 때 저는 너무나도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과 추억이 아내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일까?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미국으로 떠나 아내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날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전혀 연락 없이 찾아간 것이었지만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저는 아내가 저를 보면 달라진 태도로 대화할 기회를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2시간 정도 지나고 아들이 집에 돌아왔고 덕분에 안으로 들어가 쉴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아내의 이혼 요구와 관련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문제를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그날 밤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의 허리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에 서 있는 모습을 보자 아내는 놀란 얼굴로 동작을 멈췄습니다. 남자 역시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재빨리 남자에게 말을 걸더니 조용히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떠난 후 아내는 저를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그 말 속에 담긴 담담함은 제게 또 한 번 충격을 안겼습니다. 방 안에서 아내와 단둘이 마주 앉았을 때 저는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 남자는 누구야?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5년 넘게 만나온 사람이야. 이제 와서 숨기고 싶지 않아.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할게. 5년. 그 짧지 않은 시간이 제 귀에 들려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제 모든 감정을 뒤흔들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허탈함이 뒤엉킨 제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5년. 그 짧지 않은 시간이 제 귀에 들리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평생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한 저에게 이 상황은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5년이라니 내가 이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고 있을 동안 당신은 저는 그 말을 끝까지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말문이 막혀버렸고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제 반응을 바라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나도 외로웠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나도 알아. 하지만 난 여기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지쳤어. 힘든 시기에 당신은 늘 바빴고 나한테 관심조차 주지 않았잖아. 아내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일했는지 당신도 알잖아. 당신과 아이들 때문이었어. 당신들한테 필요한 걸 다 해주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했어. 하지만 아내는 제 말에 고개를 저으며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그건 당신 방식이었지. 나한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 난 당신이 옆에 있어 주길 바랐어. 내가 힘들 때 나를 안아주고 같이 대화하고 웃고 싶었는데 그런 건 없었잖아. 대신 그 사람과 그런 시간을 보냈어. 저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족을 위해 해온 모든 일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아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불륜이 정당화될 순 없잖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잘 알면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배신하는 건 아니지.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 내가 잘한 건 없어. 하지만 나도 그만큼 상처받고 외로웠어. 지금은 그냥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을 뿐이야.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게 느꼈던 외로움과 상처는 제가 지금 느끼는 배신감과 허탈감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어온 시간이 그 믿음과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난 당신이 옆에 있어주길 바랐어. 그 말은 제가 평생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단번에 들춰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며 일에 몰두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내와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뒷받침하려는 저의 모든 노력이 왜 이렇게 무의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 제 삶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내는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때 제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 이렇게 멀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야 저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내가 왜 그토록 외로워했는지, 왜 저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는지.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그저 홀로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희생과 노력이 왜 이런 결말로 이어졌는지 아직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오늘은 저와 제 자녀들이 나눈 대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느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가 이미 마음을 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어딘가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라도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길 바랐습니다. 두 아이는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미국에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의 성공을 바라보는 마음에 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자부심마저 희미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와의 냉랭한 대화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아내와 아들은 각자의 일로 집을 나섰습니다. 딸은 집에 남아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차 한 잔을 내오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차 드세요. 따뜻한 거 드시면 좀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딸아이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딸의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 엄마가 뭐라고 했니? 내가 아는 게 있어? 딸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사실 저희도 조금씩 눈치채고 있었어요. 엄마가 오랫동안 힘들어 하셨던 것도 알고 아빠랑 멀어진 것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올게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도 알고 있었단 말이니.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얘가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았겠니? 딸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저희도 알아요. 하지만 그동안 아빠는 너무 바쁘셨잖아요. 저희가 뭐라고 얘기해도 아빠가 들을 여유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엄마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자녀들까지도 이런 상황을 묵인해 왔다는 사실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도 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도록 둬서는 안 됐잖아.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아온 건 의미가 없는 일이었단 말이냐?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저를 진정시키려는 듯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희도 아빠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엄마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빠도 엄마 놓아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놓아주라니?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니? 너희들한테 부족하지 않게 살게 해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너희 엄마는 나한테 이런 식으로 끝내자고 하잖아. 제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도 잘못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저희도 아빠가 엄마를 붙잡으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아빠도 이제는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를 붙잡고 힘들어 하시는 것보다 스스로를 위해서도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제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딸의 눈에는 아빠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지만 제겐 그 말이 또 하나의 체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이제는 와해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먼저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너무도 가슴 아팠습니다. 내 말은 알겠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손을 놓아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걸 다 포기하라고 하니 너무 허무하구나.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아빠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미 아빠가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잘 알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제 삶의 목표가 결국엔 저를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면서도 이 모든 결과가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계속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국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제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아내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미 그 결심이 굳어진 그녀는 저에게 담담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나도 많이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각자 행복할 방법을 찾아보자. 서로를 더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끝내 인정해야만 하는 현실이 뒤섞이며 저를 짓눌렀습니다. 정말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면 나도 어쩔 수 없겠지. 하지만 난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 내가 평생을 바쳐 노력한 게 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야 하는 건지.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헛된 게 아니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야. 하지만 그 노력이 우리 사이를 유지하는 데는 부족했어. 그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아.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를 곱씹으며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평생 동안 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저의 청춘, 건강, 열정 모두가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런 노력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아내는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저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구름을 보며 그동안의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모든 걸 바쳐왔던 제 삶이 과연 옳은 길이었을까? 아니면 제가 처음부터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야 했던 걸까?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조용히 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업도 이미 정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게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한가로운 시간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김기범 말고 나 김기범은 무엇을 원했던 사람일까?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중심으로 살아왔기에 제 자신의 필요나 꿈은 뒤로 밀어둔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떠났고 아이들은 독립했습니다. 남은 것은 제게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뿐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노력이 허무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내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제 노력 덕분에 아이들은 훌륭히 성장했고 아내도 낯선 땅에서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노력의 방향이 어긋나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다는 명목으로 저는 정작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했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거나 그녀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을 미뤄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상황이 벌어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혼을 정리하기로 결심한 뒤 저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했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내와의 이혼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한 번도 사적으로 법률 문제에 깊이 관여해 본 적이 없던 저로서는 그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평생의 삶이 이렇게 법적 절차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허무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깔끔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상담을 시작하며 변호사에게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으며 외도 사실도 밝혀졌고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평생 헌신하며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차분히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할수록 목소리가 떨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듣더니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기범 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명백히 피해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말투는 제게 예상치 못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피해자인지조차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분류는 명백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어떤 핑계를 대든 그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부정하지 마세요. 그 노력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정당한 것이었고 당신의 가치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애써 고개를 숙이며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기범 씨,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을 탓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핑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이 상황에서조차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잘못된 것을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그 가족의 중심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숨이 멎을 것처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내가 피해자인가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억울한 걸까요? 왜 내 삶이 이렇게 된 건가요? 저는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앞에 놓인 티슈를 건네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김기범 씨, 억울한 감정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당신은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오셨는데 그 헌신이 이렇게 돌아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짐을 혼자 짊어지고 오셨잖아요. 변호사의 말은 제게 위로와 동시에 무거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제가 평생 노력하며 살아온 이유가 가족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 결과가
지금의 현실로 이어진 것은 저 혼자 감당해야 할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온전히 느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건네준 차 한 잔을 마시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감정을 하나씩 비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제게 남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지금은 혼자 남은 기분입니다. 변호사는 제 말을 조용히 들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겠지만 김기범 씨는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왔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비로소 제 감정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했고 슬펐으며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와의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내의 장기간 외도라는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었고 두 아이는 이미 성인이었기 때문에 양육권이나 부양비 문제로 얽힐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혼 과정이 이렇게 간단하고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사실이 저를 더 깊은 허무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게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며 번 돈은 대부분 미국에 있는 식구들의 생활비와 아이들 학비로 쓰였습니다. 남은 돈은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 모아두는 데에만 신경 썼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고 아내가 미국에서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다면 제 삶에는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자산은 꽤나 큰 규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조건을 정리하는 날, 변호사는 아내에게 돌아갈 재산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기범 씨, 장기간 외도라는 명백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혼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재산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변호사가 제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내의 태도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온 사람 같았습니다. 변호사의 말에도 흔들림 없이 대답하는 모습에서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혼을 바라왔는지,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마음이 멀어졌는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내를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그저 슬퍼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담담할 수 있는 거였어? 저는 속으로 되뇌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아내가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로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나와 헤어지고 싶었던 거냐고? 아내는 잠시 제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미안하지만 난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해. 나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나도 당신도 서로의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혼을 막아보려 노력했고 그녀와의 관계를 되돌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하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건지 그래도 내가 너희를 위해 살아온 건 진심이었다. 저는 아내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지만 아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 돌아와 그동안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내에게 돌아가지 않은 재산이 제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가족을 위해 쌓아온 모든 것들이 지금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담담히 이혼 조건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그녀에게는 이미 재산이나 물질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저와의 관계를 끝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아내와의 이혼이 마무리된 후 저는 한동안 집에서 멍하니 지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날카로운 대화, 아내가 담담하게 이혼을 받아들이던 모습, 그리고 빈집에 혼자 남겨진 제 모습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끝났다는 현실은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그 가족의 중심에서 배제된 듯한 허무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안은 늘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이 고요함 속에서 평생을 살았던 걸까? 이혼 후 집에 홀로 남아있던 제 모습이 아내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업에 몰두하며 가족과 떨어져 있던 긴 시간 동안 아내는 이와 비슷한 고요와 외로움 속에서 지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한 달, 두 달 저는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무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아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저희 한국에 들어가서 한동안 지내야 할 것 같아요. 한국 지사에 지원했거든요. 1년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 같이 지내도 될까요? 두 아이의 연락은 저를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큰 아이들이 이제는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지내겠다는 이야기에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환영이지. 아빠가 너희 둘 다시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며칠 뒤 아이들은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두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감정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손길과 미소 속에서 저는 비로소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저희가 일부러 한국 지사로 지원했어요. 아빠가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저희도 한국에서 지내면서 아빠랑 더 가까이 있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저를 걱정하고 있었는지 제가 느낀 외로움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빠가 이런 좋은 딸, 아들을 둬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정말 고맙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집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두 아이가 출근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고 저는 그들을 위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며 작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몰두하며 바쁘게 지냈던 과거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딸아이가 퇴근 후 늦게 집에 들어올 때면 제가 차를 몰고 데리러 가기도 했습니다. 딸은 피곤한 얼굴로 차에 타면서도 환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데리러 와주니까 너무 좋아요. 아빠도 이런 시간 좋으시죠?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지. 내가 어릴 때는 이런 시간 많았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저는 아이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지내는 이 평범한 시간이 제가 그동안 얼마나 부족했던 아버지였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 다 힘든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이들의 이런 말들은 저를 위로했고 저는 점점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급하게 출근할 필요도 사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었던 저는 아이들과의 일상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사소한 시간들이 저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비록 많은 걸 잃었지만 이 아이들과의 새로운 시작을 통해 제 삶에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외도와 이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자 슬픔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고, 그로 인해 제 자신도 망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졌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일상이 제게 새로운 생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아이가 집으로 들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가정의 붕괴는 제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로 인해 제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아이들은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저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딸아이가 퇴근 후 피곤한 얼굴로 저를 보고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 다시 이렇게 같이 사니까 너무 좋죠? 저도 회사 다니면서 아빠가 이렇게 계셔주시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제가 가족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이라도 아이들과 가까워질 기회가 생긴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과도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은 퇴근 후 거실에서 저와 마주 앉아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어릴 때 아빠가 너무 바빠서 항상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릴 때 놓쳤던 것들을 이제야 찾은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과거를 돌아보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충분히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시간을 채워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지내며 저는 점점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을 두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딸아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이제는 아빠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해요. 저희는 다 컸고 이제 아빠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딸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 속에서 제 삶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내가 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외도와 이혼은 제게 깊은 흉터를 남겼고 그 기억은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상처를 제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흉터는 없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제 삶을 멈추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저는 인생의 제2장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서툴렀던 제1장이 지나가고 이제는
조금 더 나 자신에게 솔직하고 주변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아파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이들이 출근한 뒤 조용한 집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아직은 늦지 않았구나. 또 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겠지.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제 삶의 새로운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과 위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저를 기다리는 또 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